네, 2021년 6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국내 정치가 매우 복잡해졌죠. 그거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시 내버려 두십시오. 조금 있으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가속화되는 미중 대결, 우리는 어떤 입장을 택할 것인가, 그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6월 20일 인도의 온라인 매체인 더 프린트라고 하는 데에서 둥징웨이 중국 국가안전부, 흔히 줄여서 구간이라 그러죠. 구간의 부부장이 6월 2일 딸과 함께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둥징웨이, 한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방첩 업무를 담당해왔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우리로 얘기하면 국정원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근데 해외 활동보다는 국내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경찰은 공공안전부에서 공안이라고 하는 데에서 중국 경찰을 하고, 그거는 공개된 경찰이고, 비밀 경찰은 국가안전부, 구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 매체인 더 프린트는 미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대중국 자유화 운동을 하고 있는 중국 고위 외교관인 리안 차오한의 트위터를 근거로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리안 차오한은 6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중국 구간의 고위 관리 둥징웨이가 망명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큰 폭탄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3월 달에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외교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중국 외교를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의 가장 높은 사람이 양제츠, 정치국원이죠. 그 다음에 중국은 공산당이 우선이니까 공산당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게 양제츠,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가 하면 국무위원이라 그러죠. 국무위원 장관 말고 우리는 장관하고 국무위원을 똑같이 하는데 중국은 별도로 했죠. 거기서 왕이 외교부장이자 그 국무위원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뚱 부부장 인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둥징웨이가 미국으로 망명했다라는 소식은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레터인 스파이토크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더선하고 텔레그라프 등이 보도했는데, 스파이토크는 사실이라면 중국 역사상 최고 수준의 망명이다. 네, 차관급이 망명했으니까 큰 사건이죠. 그리고 6월 4일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웹사이트인 레드스테이트에서도 이 둥 부부장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중국의 고위관리가 미국으로 왔다. 그리고 미국 국방정보본부 DIA, 우리나라에도 국방부에 가면 국방정보본부가 있습니다. 합참에 정보본부가 있는데 DIA라고 그러죠. 같은 기관입니다. 정보본부하고 국방정보본부 같은 것인데, DIA가 그가 중국 코로나 발생기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우한 연구소 내에서 진행된 생물학 전쟁 연구 흔적을 중국이 눈가림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뚱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이 레드스테이트는 DIA가 뚱 부부장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뚱 부부장은 중국의 특수무기 시스템과 관련한 정보, 중국군의 우한 바이러스 운영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썰입니다. 이런 썰들에 대해서 CIA는 진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자, 이거를 아직은 이제 확인이 안 됐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북한서 온 고위급 인사들 중에 황장엽 씨처럼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비공개로, 네, 저도 나중에 이제 우연히 만나서 이런 분이 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참고로 미국이 비공개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모하고 이모부가 미국에 망명해 있죠. 아직 공개 안 했죠. 이런 식으로 공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심히 봐야 될 게, 작년 7월에 있었던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의 이유는 이렇게 밝혀졌죠. 그걸 잘 보도한 게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인데, 이 미국의 텍사스의 주에 가면은 텍사스의 주도는 오스틴이죠.
그리고 가장 큰 도시는 휴스턴이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뉴욕. 우리는 서울이 가장 크지만 수도용에서 가장 크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텍사스 대학은 오스틴에 있지만 텍사스 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휴스턴이기 때문에 휴스턴에 중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이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미국이 작년 7월에 갑자기 폐쇄시켰는데 거기에 왜 그랬느냐라는 사연이 그 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텍사스 대학,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작년 7월 27일 텍사스 대학은 교수진들하고 연구진들에게 지난주 FBI로부터 수사 사실을 통보받았다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메일에서 FBI는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의 역할과 미국 대학들의 코로나 백신 연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수집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FBI가 대학 연구원들과 접촉했다. 이거는 국가적인 상황으로 전개되는 사안이다. 라고 이렇게 전 교수하고 연구진에게 보내는 텍사스 대학 이메일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FBI가 누구를 접촉하려고 했는지 무엇을 논의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미 다 알만한 사람은 알죠. 텍사스 대학의 분자생물학과의 제이슨 맥널런이라고 하는 부교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연구팀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이 교수가 하는 게 지금은 쉽게 이해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온 코로나 백신 중에 유명한 게 파이자하고 모더나죠. 모더나는 순수하게 미국이 개발한 건데 이 모더나 백신 개발에 이 교수 연구팀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거기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게 미국에서 조만간 나올 노바백스 백신이죠. 있죠. 그 백신의 개발에도 이 연구팀이 참여했습니다. 두 백신에 사용되는 합성 스파이크 단백질 설계를 이 제이슨 맥널런 부교수 연구팀이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백신들을 막 임상실험하고 있을 때죠. 이 연구팀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중국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왕nen샹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그는 상당히 똑똑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체 변형 스파이크 단백질을 안정시키는 유전적 돌연변이를 규명한 그런 능력이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미국이 코로나 백신을 내놓기 전에 중국이 시노백 먼저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백신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발이 빨랐고 또 미국으로부터 백신 개발 정보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보도가 이제 나왔는데 그 직전인 7월 21일 작년입니다. 미국은 텍사스 주의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만 3일 72시간 내에 폐쇄하라고 중국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알려진 거는 FBI가 중국이 코로나 백신 정보를 훔치려고 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이제 알려졌었죠. 그걸 부연 설명한 게 금방 제가 설명드린 텍사스 대학의 이메일이고 그 이메일을 보낸 이유는 그 대학의 분자생물학과의 한 교수 연구팀이 백신 설계를 하고 있었던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FBI가 증거를 잡아가지고 법무부에 넘겼고 법무부는 중국 국적자 2명을 기소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치고 나가니까 중국도 반응을 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화춘잉 그 친구가 이제 미국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다. 중국은 백신 연구와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때문에 절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미국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 폐쇄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은 중국이 미중 수교 이후 처음 개설한 영사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트럼프 정부 때인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휴스턴 중국 영사관은 중국 첩보 활동의 본산이며 지적 재산을 도둑질하는 곳이다 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청두에 있는 미 영사관을 중국이 폐쇄한 거는 그 영사관은 1985년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늦게 개설한 곳인데
바로 티벳 지역까지 관장합니다. 티벳. 위구르는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중국은 불편했겠죠. 그래서 나가라 그런 거죠. 네. 그러나 그 전에 미국은 우한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코로나가 돌 때 스스로 자진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된 게 이제 미중 갈등이었는데, 이거를 작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히 넘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무심히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점점 커지는 사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영국 가시고 또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은 진짜 왜 갔는지 모르게 가셨고, 뭐 좋은 경험 하셨겠죠. 어쨌든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행사로만 보고 있는데, 뭐 이걸 갖다가 뭐 콘서트라는 암호명이다 이렇게 뭐 설명하고 탁현민 씨가 그러는데 다 웃기는 이야기고, 주목할 거는 G7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입니다. 5월 달에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한미 공동성명 발표된 게 모스크바 3상 회의 직후에 나온 그 공동성명만큼이나 우리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G7 공동성명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워낙 장문이고 해서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 G7 공동성명 인터넷 치시면요, 영한 대역된 것도 있고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랄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지나갑니다. 문재인 정권이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0개 항목이 붙어 있어요. 아주 장문인데 그 중에 26개 항목이 코로나 또는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 문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미국이 6개 나라 플러스 한국, 호주, 남아공을 이끌고 세계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세계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26개 항목, 코로나에 관련된 것을 쭉 보면은 코로나 백신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건강 위협에 대한 집단 방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이제는 안보 동맹이 아니라 건강 동맹, 헬스 동맹, 보건 동맹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모든 대륙에서 글로벌 백신 개발을 굉장히 강조하고, 백신을 빨리 개발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그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을 위한 주기를 30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겠다. 네, 이번에 미국이 모더나 화이자 개발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세계 위협은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이다. 딱 돌면은 100일, 3개월 만에 딱 백신 내놓겠다. 그걸 하기 위한 지원을 미국을 포함한 G7 국가들 플러스 한국, 남아공, 호주가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딱 잡으면은 경제 부흥시킬 수 있는데, 그걸로 중국의 1대1로를 치겠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이 1대1로로 하는 중국이 서방 세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으니까 퍼뜨리는 순간에 그걸 바로 100일 내에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배양하겠다. 그게 G7 공동성명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서 뭐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이 빨간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원 초점을 위기 대응에서 미래 성장 촉진으로 전환해 필요한 한 오랫동안 지원할 것이다. 뭔가 하면 백신 개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하겠다. 과거의 글로벌 위기의 경우에는 하지 않았던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네, 과거에도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지 않았던 대응을 이제부터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6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G7이죠. 즉각적인 초점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죠. 19를 물리치는 것이며 2022년에는 팬데믹, 대유행을 끝내겠다는 공동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는 코로나와 맞서 싸우기 위한 현재의 글로벌 행동을 강화하고 미래의 위협에 대한 집단 방어를 개선하고 글로벌 건강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네, 이제부터는 보건동맹입니다. 안보동맹, 군사동맹이 아니라. 네. 6항에서는 그렇고 16항에서는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냥 따로 보시고요. 쭉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전문가의 보고서에서 권장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시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 주도적이며 과학 기반의 WHO가 주도한 2단계 코비드-19의 기원 연구를 요구한다. 야,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세계보건기구 WHO 주도하에서 그걸 밝혀라. 중국에 요구한 겁니다. 중국을 탁 걸어놨으니까 상당히 이거는 대중 보건동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그러니까 전체 70개 항 중에서 26개 항을 코로나 관련하고 난 다음에 사이버가 나옵니다. 사이버 내용에 대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중국, 북한으로부터 오는 사이버 위협을 대응하면서 이 사이버가 퍼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공산정권 붕괴를 노리겠다는 게 읽힙니다. 31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외부 공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경제와 사회의 미래 개척자들은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전 세계 사람들이 미래 번영과 복지를 결정할 것이다. 사이버가 앞으로 미래의 번영과 복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또한 정부가 강요하는 인터넷 중단, 여기서 정부는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강요하는 인터넷 중단과 네트워크 제한과 같은 이러한 비민주적,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우리는 단연코 반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의식한 듯 언론 자유하고 인권 보호를 요구합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고 언론인 보호를 보장한다.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지원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규탄하고, 이건 티베트 사태, 위구르 사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분쟁 중인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는 G7은 그런 얘기입니다. 58항에는 한반도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언론이 좀 슬쩍 지나가는데 전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G7이죠.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관련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있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따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 CVID를 요구했죠.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결의안과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 유엔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을 이행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공조하여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고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문재인 정권 북한에 백신 주고 싶지, 그게 대북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보고 하라, 그런 뜻이죠. 네. 우리는 북한에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납북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사살되고 그 시신이 태워졌는데도 찍소리 못한 게 문재인 정권이죠. 인권의 인자도 못 꺼내고 납북 꺼내지도 못하는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그러지 말라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자, 이 길고 긴 내용을 한번 인터넷에서 보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조 바이든 정권은 민주당이라서 트럼프랑 다를 줄 알았는데 트럼프만큼 반중 전선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뭐 윤석열 뭐가 터져갖고 국내 정치가 시끄러워지니까 뭐 온통 관심이 일로 쏠리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운명에 큰 영향을 안 끼칩니다. 윤석열이 되든 안 되든 최재형이 되든 안 되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짓는 거는 국의 문제인데 미국과 중국이 큰 싸움에 들어갔다. 그리고 미국이 거의 몰아치고 중국 민주화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G7 회담에서 결정된 중요한 뉴스인데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뭐 우리 대통령이 거기서 환대를 받았다, G8의 대우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뭐 뻥튀고 가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거를 놓치지 말라. 국내 싸움에 몰두해서 국의 변화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기회를 놓치고 또 헛장단을 친다. 바로 이런 문제에서 허점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끝내자라는 정권 교체 요구가 나오는 거죠. 요거를 토대로 하시면서 윤석열 사태도 보시고 최재형 부상도 보시고 하시면은 조금 더 혼란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전략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내놓으십시오. 정치적 공작 이런 건 그만. 전략을 내놓고 이자는 안 되겠다, 이자는 되겠다,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